네, 조금 더 뉴욕 증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구간에서 그래도 나름 지수는 차분하게 움직였고요. 조금 쉬고 있었던 기술주가 다시 한번 그 안에서는 상대적인 강세가 나왔습니다. 어떤 해석 필요할지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호주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간밤에. 네. 어제 3대 지수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0.7% 상승했고, 그다음에 S&P 500은 0.4% 상승했습니다. 어제 기술주의 상승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어제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났는데요. 종목별로 좀 보면은 AMD가 3.9% 상승했습니다. 코엔에서는 일단 가이던스보다 지금 높은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팹리스 업체인 자일링스 인수시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20를 유지했습니다. 팹리스 업체 자일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AMD에 인수되는데요.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3.6% 상승했습니다. 특히 자일링스는 요즘 이제 뭐 전체적으로 기술주도 안 좋고 반도체 업종에서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다시 이제 신고가를 썼습니다. 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월가 예상보다 이제 견고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323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델타항공, JP모건 체이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델타항공 같은 경우 5.7% 하락,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2.6%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고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이제 4분기에는 지금 현재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소폭 적자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태양광 업체인 플러그 파워가 이제 12.8% 상승했는데요. 에어버스와 이제 항공기하고 공항의 이제 저탄소 운영 관련 제휴 체결 소식에 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더나도 3.3%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백신 부스터샷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투자 의견은 그러나 언더퍼폼을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35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나이키가 오랜만에 좀 1.9% 상승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현재 이제 공급망 차질 등을 겪으며 주가가 이제 하락했지만은 현재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 S&P 500 지수 대비 지금 언더퍼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나이키가 이제 S&P 지수 대비 언더퍼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3차례밖에 없었는데 그 이듬해에는 전부 다 아웃퍼폼 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얘기하면서 그다음 $172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좀 지금 현재 생산 차질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68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9월 CPI가 발표됐는데 전년 대비 5.4% 상승했고,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했습니다. UBS에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금 상승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지금 계속되면서 증시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망 섹터로는 에너지와 금융 섹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얘기했는데 고물가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내년 1분기까지 5%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지금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 좀 낮게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지금 현재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현재 목표 주가보다 이제 2배 이상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IB들마다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니덤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로는 3나노 공정으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TSMC를 나중에는 앞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TSMC에 대한 굉장히 IB들의 엇갈린 시각, 삼성전자가 얼마나 쫓아오느냐, 그게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봤는데 주제는 명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테이퍼링하고, 네, 물가하고, 네, 실적 이렇게 세 가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테이퍼링 방식과 관련해서는 매달 국채를 100억 달러씩 그리고 MBS 관련해서는 50억 달러씩 줄이는 방안이 의사록에 지금 게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느리다고 보세요? 어떤 평가세요? 제가 이제 뭐 계속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가지고 8개월 동안에 이제 끝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느린 거네요. 그러면? 네. 150억 달러. 달러니까? 네. 맞잖아요. 의사록에는 100억 달러로 나왔더라고요. 하고 추가적으로 50억 달러 제시. MBS까지 합해서 예, 얘기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150억 달러에서 8개월 동안에 이제 끝낼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네. 저는 이제 11월 달에부터 이제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금리 인상도 결국에는 내년 말이 아닌 9월 정도에는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내년에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다. 예. 이렇게 예측하시는 근거는 인플레입니까? 결국에 인플레인데요. 네. 과거에도 보면은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뭐 이렇게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보면은 조금 더 빨리 시작하고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좀 이랬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가요, 지금 예상보다 또 CPI가 높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좀 뷰도 나왔다고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스텝이 좀 꼬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기업들이 운영을 해서 이제 이익을 내는 부분도 그럴 것이고, 금리 인상도 연준 안에서는 의견이 아직 분분하더라고요. 네, 당장 내년에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거는 물가 상황이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가파를까요? 계속된 인플레가 나타나겠습니까? 내년까지? 네, 지금 웰스파고에서도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 1분기요? CPI 지금 5% 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CPI 5%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연말까지도 저는 4% 중후반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예상대로 저희 금통위가 넘어갔습니다만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네요. 빨리빨리 금통위도.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지금 12월 달에 이제 안 했고, 뭐 11월 달에 이제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어차피 지금 보고 있는 게 11월 달로 보고 있었고, 그 모두 다 이제 대부분 다 11월 달로 보고 있었을 겁니다. 네네. 현재 이제 주식시장이나 모든 이제 금융시장의 여건이 저번에 이제 한번 8월 달에 바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여기서 바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쉬어가면서 뭐 10월에 올리든 11월에 올리든 연말까지는 한 차례 더 올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 템포 쉬고 11월 달에 올릴 것으로 모두 다 예측을 하고 있고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네네. 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그렇게 에너지하고 금융주를 추천을 하나 봐요. 네, 인플레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아까 에너지 뭐 추천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고 국채금리가 최근에 횡보를 나타내긴 합니다만은 은행주, 네, 금융주, 그 보험주, 배당 때문에 추천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인플레 속에서는 이쪽이 계속 유리할까요? 섹터가요? 그럼? 네, 저는 지금 뭐 인플레라기보다는 네.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금융주, 특히 이제 은행주나 보험주, 뭐 일부 증권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연말까지는 이런 주식들 뭐 지금 가령 예를 들면은 뭐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해가지고 그날 이제 주가가 좀 소폭 하락을 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서부터 보면은 12월까지 보면은 점진적으로 사들어가야 되고 배당만 받아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예상 배당률이 지금 한 7.3% 되고 지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6.45% 정도 되고 지금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모든 지금 은행주 관련주들은 5% 이상 지금 배당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주도 역시나 5% 이상 배당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뭐 한양증권 등도 다 5, 6%씩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약 예상 배당률이 한 7%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뭐 이런 주식들이 좀 더 빠지면은
오히려 땡큐하고 사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도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덤이 또 있잖아요. 네.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네, 연말까지 한번 운용해 볼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인플레라는 게 결국에는 뭐 공급 병목 그리고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생된 주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전문가님. 이쪽 안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아주 꾸준히 공략을 해야 될 쪽이 좀 있을까요? 인플레 상황에서? 인플레 상황에서요. 예. 아까 금융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봤으면 S-오일이 지금 여전히 탑픽은 맞는데, S-오일이요? 최근에 또 주가가 또 가파르게 상승하는 바람에 조금 일정 부분 주가에는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급등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박스권에서 S-오일 같은 경우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조금 일시적으로 국제유가가 좀 다시 슈팅이 일어난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S-오일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지금 5%에는 못 미치지만은 여전히 배당도 괜찮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로도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도 눈길을 가는 쪽이 요즘엔 부스터샷 얘기 나오게 되면서 모더나라던가 이런 종목들 반응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부스터샷을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조만간 저희가 일상으로 좀 복귀가 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관련돼서 치료제라던가 백신 개발주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전략이 좀 많이 혼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백신 관련주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굳이 이쪽을 사는 것보다는 네. 다른 쪽을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그러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이 이제 곧 생산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추가적으로 시장 대비 큰 폭의 추가 상승률은 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를 맞은 사람은 어떤 부스터샷을 다음 어느 회사 거를 맞아야 되냐 이런 게 얘기가 굉장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면서 그럼 이왕이면은 2차까지 맞았으니까 부스터샷까지 고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소비가 활성화되는 시즌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요거는 조금 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시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노출이 돼 있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정 부분에도 지금 주가는 대부분 또 반영이 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덜 올랐던 영화관 그리고 카지노 요쪽 좀 좋게 보셨죠? 카지노는 솔직한 얘기로 강원랜드 이외에는 솔직한 얘기 내구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이외에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제 강원랜드도 소폭 상승했다가 지금 어제 하락 마감했는데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서부터는 어떤 위드 코로나시 어떤 바로 입장객이라든가 그렇게 실적으로 이제 바로 눈에 좀 보여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요즘 CJ CG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가를 좀 체크를 못했는데 네. 그것도 만약에 주가 나오는데 저 정도 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조금 있습니다. 대신 이제 J 컨텐트리는 요즘에 좀 과다 상승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는데 메가박스 계열이죠. J 컨텐트리는 메가박스를 를 갖고 있는데 지금 사상 또 아니 저기 최고가를 사상 최고가가 아니라 올해 신고가를 썼는데 지금 J 컨텐트리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요즘에 반도체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전문가님께 자주 여쭤보잖아요. TSMC에 대한 IB들이 아주 명확하게 엇갈리는 시각이 바로 삼성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이 따라잡을 것 같다 생각보다 빠르게 이런 뷰가 나와가지고 헤매고 있는 삼성전자에 그나마 좀 활력소가 될 만한 뉴스일지 좀 봐주세요. 단기적인 이 뉴스가 단기적인 모멘텀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 이제 줄기는 했는데 공매도가 지금 너무 많이 대차장고 쌓여 있고 지금 실적도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하락이 멈춘다고 해서 또 V자 반등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단은
당분간 횡보나 소폭 하락, 소폭 상승 이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추가 상승 동력이 뭐가 있느냐를 좀 살펴보고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역시 수급이 이제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이제 TSMC의 이런 뉴스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것이라는 이제 비율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에서는 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뭐 사는 관점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뭐 상승 모멘텀은 좀 제한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와 중기 전략 명확하게 갈립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저희 체크해봤네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의 뉴욕장은 관망 모드였습니다. 실적과 테이퍼링, 실적, 물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게 되면서 크게 좀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철저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 투자자들도 모멘텀에 있는 주식 쪽으로만 몰려가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별화에 좀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순발력 있게 오늘도 뉴스들 체크하시면서 종목들 찾아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